도서관 단골 손님들의 전화 수다방. 내가 빌린 책. 안녕하십니까. 도곡정보문화도서관 단골 손님 김민식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성북 길빛도서관 단골 손님 박동훈입니다. 촉촉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 2025년 6월 28일 오전 6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선선하니 좋은데요. 네, 좋습니다. 이런 날이 제일 좋습니다. 햇빛 있으면 처음에 쨍해서 좋아 보이긴 한데 이제 그 자외선 걱정도 되고 또 만성 편두통 환자에게는 편두통 트리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날이 좋습니다. 이런 날이 좋군요. 네. 오늘 하여튼 한 주간 잘 마무리하셨나요? 이사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이 이제 바쁘겠구나. 그러면 오늘이 성북 길빛도서관 단골 손님 마지막 녹음이고요. 다음 주에는 다른 도서관 단골 손님 신입으로 소개를 드릴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무슨 재미난 책 읽은 거 있어요? 이사 준비하느라 좀 바쁘셨겠긴 한데 거의 뭐 책을 손에 못 잡고 있고요. 이렇게 뭐죠? 북캐스트나 그런 거에서 다른 분들의 책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듣고 계시군요. 네. 저는 지난주에 좀 이렇게 재밌는 거는 저와 이제 한 1년 정도 인연을 맺은 어떤 분의 새 책이 나왔어요. 누구지요? 그 과정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깨달은 게 좀 있어서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들과 좀 드릴까 하는데요. 네네. 1년 전에 사실 제가 이제 외대 통역대학원 졸업한 동기들끼리 이렇게 제가 만든 단톡방이 있어요. 네. 친구들 자주 모이고 근데 여기에 어떤 동기가 이제 글을 올렸어요. 이 친구는 통역대학원 졸업하고 통역사로 일하고 나중에 이제 외국계 부동산 기업에 우리나라 최초 여성 임원도 하고 막 그런 능력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왜 50대 넘어가고 나면은 새로운 어떤 이제 자기 삶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고민을 하잖아요. 네. 그러다가 노후에는 이 친구가 코치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왜 노후의 인생 이모작으로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왜 상담이라든지 코칭이라든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래요? 이 친구, 그래서 코칭을 가는데 저는 이 친구가 코칭한다 그러길래 코칭은 어떤 일이 하고 물어봤다가 들어보고 그거 참 재밌겠다라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심리 상담 대학원이라든지 왜 이런 데서 수업을 받잖아요. 네. 그래서 심리 상담을 하는데 상담과 코칭이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상담은 내 삶에 문제가 있어. 힘들어. 대화에서 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 아니면은 과거 어린 시절에 이렇게 가족으로부터 받은 어떤 상처 때문에 내가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 그러면 상담을 받죠. 받아야 돼요. 근데 그러면 상담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나에게 어떤 아픔이 있고 그걸 전문가가 그 아픔의 원인을 찾아주고 해결해 주는 게 상담이거든요. 네. 근데 코칭은 다른 건 뭐냐면 아무 문제가 없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근데 다만 내가 새로운 인생의 어떤 새로운 분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나 자신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내가 나를 탐구하기가 쉽지 않으니 어떤 전문가를 만나서 그 전문가가 나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그 질문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답을 찾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이 코치는 원래 코치라는 직함은 스포츠에서 왜 운동 코치 있잖아요. 네. 운동 감독. 근데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평범한 선수가 뛰어난 선수가 되고 싶다면 좋은 코치를 만나야죠. 근데 이때 코치가 반드시 코칭을 받는 사람보다 더 선수적인 어떤 기량이 뛰어날 필요는 없어요. 그러네요. 이를테면 히딩크, 박지성보다 공을 더 잘 차는 건 아니잖아. 네. 그리고 실제로 선수 시절에 그렇게 훌륭했던 것도 아니고 네. 그렇지만 선수들을 보고 이 선수는 이렇게 하면은 더 뛰어난 선수가 되겠다. 이 선수는 이런 역할을 하면 더 잘하겠다를 봐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코치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딱 만나서 아.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이렇게 일을 하면 잘하겠다. 제가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분이 이제 우리나라 굴지 대기업의 이제 부사장으로 계시는 아주 어떤 능력 있는 어떤 분이 코칭 받는 걸 봤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참고로 이제 이분은 저와 MBC를 같이 다닌 어떤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스카우트 돼서 우리나라에 아주 좋은 어떤 기업의 부사장으로 갔어. 근데 자기는 MBC에서 했던 일과 새로운 회사에 가서 하는 일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근데 저쪽에서 나를 그래도 비싼 몸값을 주고 불렀으니 이 일을 잘해야 되는데 가서 뭘 할까 하는데 어느 날 그 인사부에서 연락이 왔더래요. 당신이 혹시 일을 하면서 코칭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얘기해라. 회사에서 이 임원들에 대한 복지 혜택 중 하나가 코칭을 받는 그 비용을 회사에서 대준다. 그래서 이분이 코칭을 받는데 너무 좋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코치가 계속 물어봐 주거든. 그래서 당신은 무슨 일을 했나요? 그래서 당신은 앞으로 이 조직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으면 그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건 어쩌면 내가 평생 PD로 고민한 역할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저 사실 왜 제가 방송에 문외한인 상태로 MBC에 입사했잖아요. 네. 전혀 방송에 전공을 한 적도 없고 저는 항상 내가 PD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데 PD를 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이게 제가 옛날에 1994년도에 도올 선생님의 이 논어 학당을 다닌 적이 있어요. 도올 서당. 김용옥 교수님의 철학자. 김용옥 교수님이 딱 맨 먼저 했던 얘기 뭐냐면 육아에서 유교 철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생각하는 거는 정명입니다. 이름을 바르게 하는 것. 왕은 왕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이러면서 그 이름을 뜯어보아서 그 이름의 역할을 업을 분석하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한 게 뭐냐면 PD가 뭐 하는 사람인가를 알려면 PD라는 이름을 뜯어봐야 돼요. PD는 프로듀서 앤 디렉터의 줄임말이거든요. 그래서 프로듀서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프로듀스 생산하다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만드는 사람인가? 내가 뭘 만드는 사람인가? 근데 나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 만들어요. 만들 수 있는 게 없어. 작가가 대본을 쓰고 배우가 연기를 하고 촬영 감독이 뭔가를 찍어야 만들어져. 나는 프로듀스 만드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디렉터는 뭘까? 디렉트는 무슨 뜻이냐면 디렉션이 방향이잖아요. 디렉트는 지시하다거든요. 그래서 디렉터는 지시하는 사람이에요. 또 가만 고민해봤어. 그럼 나는 과연 지시하는 사람인가?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 분야의 전문가예요. 작가는 대본 쓰는 전문가, 배우는 연기하는 전문가, 다 그 일을 수십 년씩 한 사람들이야. 심지어 내가 예전에 논스톱 할 때는 제가 이제 논스톱의 출연자 중에 왜 이민우라고 아역 출신 배우가 있었어요. 내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연기한 지 얼마나 됐지? 그랬더니 민우가 저 한 25년 됐는데요. 나는 연출한 지 2년, 3년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한테 무슨 연기에 대해서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딱 생각한 게 뭐냐면 나는 감히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지시를 할 수도 없는 사람인데 그럼 나는 뭘 해야 될까? 그때 내가 한 생각이 뭐냐면 나는 답을 모르는 사람이므로 질문을 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사람들한테 만나면 질문을 해요. 작가를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만들고 싶으세요? 배우를 만나면 이 배역 어떻게 연기하고 싶어요? 촬영 감독한테는 이 장면 어떻게 찍으면 멋지게 나올까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코칭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코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코치는 상대방이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상대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코칭에 대해서 관심 있는 이 친구가 통역대학원 동기가 단톡방에 글을 올린 게 뭐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 친구는 이제 코칭에 대해서 수업을 받고 코치가 되는 과정도 되게 막 연수 과정이 다 복잡하거든요. 다양한 과정이 있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아무래도 코치를 만드는 과정도 있군요. 코치 만드는 과정이 있어요. 코치 자격증도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맞아요. 자격증도 있고. 세상에. 왜냐하면 이제 이게 앞으로는 인생 이모작 시장에 있어서 되게 큰 시장 중 하나예요. 이를테면 나같이 PD를 오래 한 사람 있잖아요. 네. 한 24년을 내가 PD를 일하고 이제 퇴직을 했어. 만약 내가 코칭을 배우고 나면 나는 미디어 관련 분야의 코치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어떤 친구가 유튜브를 하는데 난 도대체 유튜브를 하는데 한 10만까지는 잘 만들었어. 근데 10만에서 100만까지 가려면 내가 구독자 수를 늘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코칭을 받는 거예요. 그럼 내가 유튜브를 잘하지는 않아. 하지만 미디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 그렇지 않나요? 뭔가 일을 좀 더 한 사람이 만나서 그 사람에게 질문을 하면서 그 사람 속에 어떤 뭔가를 찾아내는 과정인 거죠. 근데 저는 이걸 왜 하려고 그랬냐면 이 친구가 이제 코칭 무료 온라인 강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치가 되기 위한 그렇죠. 강의를 코치가 무료로 온라인으로 되기 위한 한다? 과정을 원래는 유료 과정인데 어떤 분께서 6개월간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 동안 아니다.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이었구나. 매주 1시간씩 6개월 동안 24주간 수업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무료로. 그러면서 이 친구가 단톡방에 올린 게 이거 정말 귀한 기회다. 원래는 코칭 이 정도 수업 6개월짜리 수업을 받으려면 몇백만 원 수업료를 내는데 근데 이 수업을 해주시는 분이 코치들 중에서도 되게 유명하신 분이고 잘 나가는 분이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재능 기부로 이걸 해주신다. 그러니까 혹시 관심 있는 사람은 이걸 한번 수업을 들어봐라.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작년 2월에 이 톡을 봤는데 그때 제가 미얀마 여행 중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나는 미얀마 여행 중이어서 여행 중에 이걸 온라인 줌 연결하기 힘들겠구나 하고 포기할까 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당시 제가 이제 이 대학에서 이 세명대 저널리즘 대학원에서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뭔가를 가르치는데 매년 내가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올해는 좀 새로운 내용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싶은데 자 그러려면 내가 뭔가를 배워야 되잖아요. 네. 내가 배우지 않고 새로운 걸 가르칠 수는 없잖아. 그러면은 무료 강의가 있다고 하니까 한번 수업을 들어보자. 그러고 들었는데 수업이 너무 좋았던 거죠. 근데 물론 제가 6개월 동안 전체를 출석하지 못했어요. 아다시피 제가 이제 저녁에 내가 강의를 하는 날도 있고 지방 출장 가는 날도 있고 그래서 좀 빠지곤 했는데 저는 이 수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한주 코치님이라는 분이 이분도 참 경력도 특이하고 재밌어요. 이분이 그 공장장으로 일을 하다가 회사 경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일을 하면서 조금 힘들 때 코칭을 받아본 거야. 받아보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나도 이 코칭이라는 걸 한번 직접 해보자라고 해서 코칭 수업을 받고 전문 코치로 지금 일하시는 분인데 저는 6개월 수업을 받고 난 다음에 제가 이 단톡방에 이제 글을 올린 그 통역대학원 친구 있잖아요. 네. 그 친구한테 연락을 했어요. 내가 이분 수업이 너무 좋았다. 근데 내가 6개월간 매주 수업을 갖다 1시간씩 듣는데 이걸 내가 무료로 받았으니 적어도 나는 이 선생님께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고 싶다. 근데 사실은 이게 제 개인적인 이제 욕망이죠. 뭐냐면 코치님과 만나서 1시간, 2시간 밥을 먹는다는 거 뭐예요? 살짝 무료 코칭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잖아. 약간의 어떤 그런 이 개인적인 어떤 욕망이 있어서 이 친구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그래 그러면 내가 연락해 그래서 셋이서 같이 만났어요. 이 코칭을 배우고 있는 친구와 이 이한주 코치님과 셋이서 만났는데 제가 만난 자리에서 코치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자 사실은 6개월 수업 중에 수업을 못 들은 게 꽤 있다. 결석한 날이 많은데 그날의 수업 내용이 궁금하다. 근데 나는 내가 그렇다고 이 자리에서 선생님들로 개인 그 수업을 해달라는 게 아니다. 나는 수업을 받고 느낀 게 6개월간 이 강의한 이 내용을 책으로 한번 써주시면 어떻겠느냐. 그 결국 우리 이 책은 결국 우리 김 작가님이 지분이 좀 있죠. 그래서 제가 한테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이제 코치님한테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이제 우리가 100세 시대에 우리 모두 인생 이모작을 해야 되는데 내가 50 넘어서 60 넘어서 평생 20년 30년 동안 한 가지 일만 뭐 이를테면 학교
선생님으로서 수업만 20년, 3년 했던 분이 이제 60 이후에는 내가 뭔가 나의 길을 찾아가고 싶은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길을 찾는 걸 도와주는 코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모두가 코칭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힘들다면 적어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하는 연습을 통해서 셀프 코칭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6개월 동안 수업하신 내용을 책으로 한번 써달라. 그랬더니 이분께서 그러지 않아도 본인이 왜 매주 1시간씩 수업을 하려다 보니까 네. 그 1시간의 수업을 위해서 이분은 또 얼마나 많은 수업 준비를 했겠어요. 그죠? 네. 매주 그 수업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자료는 다 쌓여 있고 그리고 또 그 코칭한 거를 이분이 맨 처음 수업하실 때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이 수업한 내용을 가지고 나중에 이분이 왜 또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6개월짜리 과정을 강의를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자료용으로 녹화를 할까 합니다. 괜찮을까요? 물어보고 뭐 이분 강의 과정이니까 자기가 그 6개월 동안 수업한 내용 그 동영상 파일도 다 있고 이걸 풀어서 녹취를 풀어가지고 원고를 작업해도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셔서 제가 꼭 써달라. 이분이 이제 책을 쓰셨고 작년 가을쯤에 이제 이분이 원고 작업 이제 하시고 있다고 저 마무리할 때쯤 이제 몇 달 전에는 그 추천사를 써달라고 이제 내가 당연히 제가 추천사를 써야죠. 내가 쓰라고 막 했던 책이니까. 진짜 지분이 있으시네. 지가 있는 책이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책을 이토록 멋진 코칭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제가 이제 S24에서 지금 바로 띄웠습니다. 이토록 멋진 코칭 이한주 학토제 따끈따끈한 새 책이야. 진짜 따끈따끈하네. 5월 30일이네. 그 어떻게 예스24에서 뭐라고 책 속에 나와 있나요? 좀 보고 읽어주세요. 코칭 뭐 따로 특별한 질문 하나가 대화를 바꾸고 대화 하나가 관계를 바꾼다. 코칭은 기술이 아니라 삶의 태도다. 그치. 코칭의 세계로 초대하는 친절한 실전 가이드. 그 혹시 저자 속에 있으면 저자 양력 한번 읽어봐 주세요. 저자 양력은 뭐라고 돼 있냐면 물 한 모금 마시려고. 코칭과 심리학의 지혜를 누구나 쉽게 배우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데 열정을 가진 코칭 공학자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그분 커리어 소개는 없어요? 그분 커리어도 되게 연세대학교에서 재료공학을 전공하고 제조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았다. 한양 사이버대학교에서 뭐냐면 공대생인 거예요. 네. 공대생이고 나와서 공장장으로 일을 하셨고 한양 사이버대학교에서 심리상담 석사,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왜 이게 잘려 있냐? 더보기로 가야 되나? 네. 이상하다. 왜 잘려 있네? 예, 뭐 하여튼 박사를 받으셨네. 되게 다양한 이분이 원래는 공장장하고 근데 그러니까 공대 나와서 네. 공학자였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원래는 기계를 다루는 엔지니어란 말이야. 네. 그러다가 갑자기 공장장이 됐는데 어느 날 본사에서 네가 그냥 사장해, 한국 지사장 해 이렇게 시킨 거야. 근데 이제 완전히 다른 영역이잖아요. 네. 이분이 저 이제 개인적인 만남에서 이분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기계가 돌아가는 원리를 아는 건 되게 쉬웠는데 평생 그 공부를 해왔으니까 근데 갑자기 공장장에서 회사 사장이 되니까 인사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람을 움직이는 건 너무 어렵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코칭을 먼저 받았대요. 네. 그래서 경영자 과정을 위해서 코칭을 받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코칭이라는 게 이렇게 유용하구나 해서 이분이 이제 그걸 했고 저는 사실 이분 수업 들으면서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코치는 상대를 직접 가르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배울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러려면 좋은 코치가 되기 위해서는 코칭 철학을 갖춰야 되는데요. 자, 이 철학이 뭐냐? 오늘 제 사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사람의 그 말과 행동을 살펴보면 그가 상대를 어떤 존재로 여기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상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대화하는 태도가 달라지거든요. 네. 이를테면 상대를 부족하고 어리석은 존재로 본다면 자연스럽게 가르치고 지시하고 고치려는 태도로 말한다는 거죠. 반면 상대를 능력 있고 훌륭한 존재로 본다면 가르치기보다는 배우려 하고
지시하기보다는 지지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코치가 사람을 볼 때는 항상 세 가지를 염두에 둔답니다. 이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 인간은 온전한 존재다. 두 번째, 인간은 풍부한 자원을 가진 존재다. 세 번째, 인간은 창의적인 존재다. 그래서 이게 온전한 존재들을 그때 아마 홀리스틱, 홀섬이라고 표현하셨던 것 같고, 네. 풍부한 자원을 가진 존재는 리소스풀이라고 하셨고, 창의적인 존재는 크리에이티브라고 표현하셨거든요. 수업에서. 네, 네. 난 이 수업을 들을 때 이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나에게 코칭을 받는 사람이 일단 온전한 존재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온전하다는 거는 자, 여기서 온전하다는 건 결점이 없거나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흠이 있어. 부족한 점이 있어. 다만 그것까지도 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각 사람을 강점과 약점까지 포함한 하나의 소중한 존재로 인정하자는 거죠. 네. 우리가 왜 길에 가다가 이렇게 들꽃이 폈는데 크기, 모양, 색깔이 다 달라도 저마다 예쁘잖아요. 네. 그것처럼 모든 사람은 그 자체로 가치 있고 아름다운 존재다. 자, 이렇게 온전한 존재라고 사람을 인정하면 어떤 게 생기냐면 왜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의 약점이 드러날 때 그거에 대해서 이거 이 사람 단점이네. 이거 이런 게 부족하네. 이렇게 평가하게 되지 않잖아요. 네. 그냥 그 자체로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은 풍부한 자원을 가진 존재다. 그러니까 리소스풀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원이 풍부하다는 건 뭐냐면 각자가 자신의 삶에 필요한 해결책을 충분히 찾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믿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는 이미 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잖아요. 네. 나는 사람을 만나서 나는 이제 실제로 내가 도서관 강의 가면 가끔씩 그런 질문 하시는 분 있어요. 몇 년 전에 어떤 도서관 강의 갔더니 아들이 이제 중학교 2학년인가 그런데 이 아버지는 스마트폰에 완전 반대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인데 스마트폰을 안 사줬대. 어느 날 아들이 와서 그러더래. 우리 반에 스마트폰 없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막 그러면서 이제 난리를 치는데 이거를 스마트폰을 사줘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를 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매일매일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스마트폰 없어서 불편한 아들이 있고 그리고 그 아들을 10여 년을 키우면서 그 아들의 품성이 어떤지를 들여다본 지금 선생님 아버지가 있고 당장 지금 당신한테서 한 3분 5분 당신의 고민을 들은 내가 있는데 이 세 사람 중에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그 내가 말하는 답이 그 아들에게 적용 가능하겠냐고. 물론 이분이 나한테 왜 물었는지는 알겠어. 스마트폰은 저기 불안 세대 같은 뭐 이런 책을 보면 스마트폰은 청소년의 정신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스마트폰 중독은 힘드니까 하세요. 나한테 얘기를 듣고 아들한테 가서 야 도서관 강의 갔더니 저자가 이런 얘기 하더라. 너 그러니까 스마트폰 안 사줄 거야. 이럴 용도로 쓰려는 거 아니냐. 그거는 나를 나쁜 놈 만드는 거다. 그 중학생 아들은 아니 그 아저씨는 뭘 안다고 지 인생에 대해서.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그 질문의 방향은 나 자신이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노후에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는 내가 가장 잘 알거든. 네. 다만 방향을 내가 찾기 힘들 수 있잖아요. 네. 저는 제가 사실 책을 읽을 때마다 하는 생각이 뭐냐면 진짜 좋은 책은 질문을 던져요. 읽는 독자가 왜 생각을 하게끔 하잖아. 네. 그래서 좋은 코치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상대에게 질문을 던져서 그 사람이 스스로 답을 찾게 하고요. 자, 그러면 답을 모를 때는 어떻게 하냐? 세 번째 믿음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창의적인 존재라는 거죠. 답이 없는 상태에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 왜 근데 어렸을 때 놀 때 보면은 왜 애들 막 모래, 돌멩이, 나뭇가지만 가지고도 엄청나게 재미나게 놀잖아요. 네. 어렸을 때는 자연스럽게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해서 막 주변 환경을 활용해서 막 무한한 아이디어를 현실로 전환하거든. 근데 우리가 나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주위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익숙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찾아내고 만들어내는 어떤 능력이 조금씩 줄어들 수 있는데 사람을 창의적인 존재라고 여기고 그 사람이 어떻게든 답을 찾아낼 것이라고 믿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코칭에 대한 그때 당시에 이제 6개월간 이분이 수업을 하면서 24주간 수업을 하면서 코칭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수업 제목은 코칭에 대한 모든 것이었는데 그걸 기반으로 한 책은 이토록 멋진 코칭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책을 쓰신 이유는 뭐냐면 일단 인생 이모작에 있어서 혹시 나도 코치라는 일을 한번 해볼까? 이를테면 내가 잘 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현직에 있을 때 일을 잘했어. 내가 수학 선생님으로서 수학을 되게 잘 가르쳤어. 근데 이제는 나는 인생 이모작에는 조금 이걸 가지고 이 경험을 가지고 새로운 어떤 일을 해보고 싶어 라고 할 때 코칭이라는 직업이 매력적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이 책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노후의 어떤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어. 코치가.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진로 탐색을 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 공저자로 참여한 책 중 하나가 PD가 말하는 PD였거든요. 네. 그 PD가 말하는 PD라는 책을 보면 드라마 PD, 예능 PD, 라디오 PD, 다큐멘터리 PD, 편성 PD 다양한 PD들이 자기의 직업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이게 부키에서 나온 시리즈인데 되게 재밌는 게 전국의 학교를 가잖아요. 네. 모든 학교에 이 시리즈가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 도서관에 가보면은 의사가 말하는 의사, 변호사가 말하는 변호사, 경찰관이 말하는 경찰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공저자로 참여해서 그 직업의 세계에 대해서 소개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떤 직업에 대해서 궁금할 때는 이 시리즈를 보면 되는 거예요. 시리즈가 20몇 권이 있거든요. 야, 이 그래서 출판사 기획 잘했네. 부키 출판사가 되게 좋은 회사예요. 제가 좋아하는 출판사 중 하나인데, 그래서 그 출판사에서 나온 그 시리즈를 보면은 아이들이, 선생님, 저는 나중에 커서 소방관이 되고 싶어요. 근데 소방관이 되기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되나요? 라고 누군가가 물어보면 손을 잡고 학교 도서실에 가서 소방관이 말하는 소방관 아저씨한테 우리 한번 들어볼까? 책을 권해주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선생님도 모든 직업에 대해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거 저는 여러분들이 코칭이라는 어떤 직업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이 쓴 책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토록 멋진 코칭은 그런 점에서 되게 한번 책을 읽으면서 코칭이라는 어떤 세계를 한번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여기 책에서 다양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진짜 이분이 코칭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 일단 코칭을 하려는 사람은 철학을 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질문을 하려면은 질문법에 대해서 가장 오래전부터 고민한 사람들이 그리스 철학자들이잖아요. 그러네요.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왜 문답법이잖아요. 왜 네. 계속 질문을 해서 상대의 어떤 무지를 끌어내고 그러면서 스스로가 뭔가를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코치를 하는 과정은 우리가 다 철학자가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좋은 질문을 던지는 과정이니까 저는 노후에 그냥 내가 뭔가 코치를 하면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공부를 하는 데서도 좋은 과정이고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이제 그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가 이제 나오는데요. 에픽테토스가 저도 참 좋아하는 철학자인데 노예 출신 철학자잖아요. 네. 이 에픽테토스가 그래요. 노예예요. 그리스 시대 노예였는데 엄청나게 그러니까 사실 이 에픽테토스가 또 유명한 것 중 하나는 그 장애가 있어요. 절름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요즘 참 절름발이라는 표현 쓰면 안 되나 모르겠다. 하여튼 왜 이렇게 한쪽 다리를 절개 장애를 얻었냐면은 주인에게 뭐 어렸을 때 맞았나 뭐 그래가지고 학대를 당해서 뭐 근데 이 사람이 노예 출신인데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철학 공부를 많이 해서 나중에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자유인이 되는데 에픽테토스가 한 말 중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자신의 해석 때문에 불안해한다. 어떤 일이 터졌을 때 그 일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게 아니라 그 일을 받아들이는 해석으로 인해서 사람이 힘들어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에픽테토스가 한 말이 그거예요.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피할 힘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자기 삶의 주인이다. 따라서 자유를 원한다면
타인의 통제 아래 있는 것들을 원하거나 회피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결국 노예로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제가 그 예전에 왜 회사 생활하다가 힘들 때 난 산티아고로 가고 싶어 막 그랬단 말이야. 근데 산티아고로 가려면은 타인의 통제 아래 있는 것들을 내가 몇 가지를 얻어야 돼요. 일단 한 달 정도 장기 시간을 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한 달의 시간을 내려면 회사에 가서 앓는 소리를 해야 돼. 그래서 휴가를 한 달을 내고 그런 다음에 또 가족에게도 이제 이를테면 이제 아내에게도 이제 허락을 구해야 되잖아. 나 한 달간 갔다 올래. 그리고 은행에 가서 통장도 한번 뒤져봐야 돼. 과연 내가 한 달씩 이렇게 갔다 올 만한 자금이 있는지 없는지. 자, 이거를 산티아고를 강렬하게 원하잖아요. 고통이 찾아옵니다. 산티아고로 가야 되는데 나는 산티아고를 지금 못 간단 말이야. 그리고 심지어 내 주위에 산티아고로 못 가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회사에서 부장이 야, 이 자식아 한 달간 휴가를 낸다고 미쳤냐? 라고 하면 그 부장이 미워진단 말이야. 이건 고통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산티아고 대신에 서울 둘레길을 걷는 거죠. 서울 둘레길을 걸으면 그냥 주말에 시간 날 때마다 내가 간단 말이야. 이거는 타인의 통제 하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주말 여가 시간이라고 하는 나의 통제 하에 있는 것들을 내가 원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것은 내 통제 안에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들을 원하는 것이고 노예가 되는 길은 타인의 통제 하에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야. 근데 이런 얘기가 이제 이 책에서 나오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가 코칭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은 그 자체로 철학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고 내 삶에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는 건데요. 여기서 제가 이제 책의 추천사를 제가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100세 시대 우리 모두 코치가 됩시다. 코치는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24년간 방송 PD로서 질문하고 경청하며 협업해온 경험을 통해 PD와 코치의 역할이 놀랍도록 닮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코치는 위계가 아닌 수평의 관계에서 각자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사람이거든요. 이제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유능한 코치입니다. 코칭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국내 최정상급 코치에게 배워보세요. 라고 추천사를 썼네요. 진심이 담긴 누가 맡겨서 쓰는 게 아닌 그런 저기 추천사네요. 왜냐하면 이 책을 이 책이 나오기를 가장 간절하게 기다렸던 사람이 나예요. 내가 수업에서 놓친 부분을 이분이 다 이렇게 그걸 했었으니까. 근데 진정성 있는 추천사입니다. 그리고 참 코칭 중에는 코칭이요 장르가 다양하거든요. 네. 뭐 이렇게 경영자 코칭도 있고 진로 코칭도 있고 다 있는데 부부 코칭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책에 또 이렇게 진심으로 쓰신 대목 중 하나가 부부 간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코칭 내용도 또 나옵니다. 그래서 재밌어요. 노하우를 이렇게 그냥 책으로 다 공개해 버리시면 이 강의로 제가 이분이 되게 재밌다고 느낀 게 뭐냐면 네. 제가 이제 그 중간에 아마 수업 중에 누가 질문을 했어요. 네. 근데 원래 이게 코칭이 유료 과정이고 막 그 돈 받고 하는 코칭인데 이분이 그리고 실제로 코칭 그 강의도 하시는 분이에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일주일에 1시간씩 무료 강의를 해주시냐라고 이제 그때 수강생 중 한 명이 물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분이 코칭을 배울 때 어떤 만난 자신의 은사 중 한 분이 꼭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코칭이요. 돈을 되게 유능한 코치 우리나라 이렇게 인류 코치가 되잖아요. 돈을 네.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1시간에 막 이를테면 코치가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고소득 연봉자들을 만나요. 왜냐하면 회사 운영하는 사장님이다. 그럼 그분의 1시간의 가치는 엄청나겠죠. 네. 근데 그런 분의 역량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1시간 코칭할 때마다 돈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스승님 중 이제 아마 미국 그 교수님이었던 것 같아요. 스승님 중 한 분이 꼭 일주일에 1~2시간은 자기의 재능을 무료로 내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일을 할 때 항상 내 일에 1시간당 나는 뭐 50만 원, 100만 원 받는 사람이야. 막 이 자부심만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돈만 보고 일을 하는 것 같아서 때로는 평소에 일을 할 때는 많은 돈을 버니까 하루 일주일에 1~2시간 정도는 내가 무료로 재능 기부하는 것도 있어야 된다. 그래야 네. 균형이 맞는다. 근데 나 이 얘기 듣고 되게 재밌었다고 생각한 게 제가 옛날에 대학교 3학년 때 야학 교사로 일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제가 야학을 했던 야학 교사하러 간 이유가 그거예요. 그때 제가 이미 이제 제가 이제 그때 막 영어를 좀 한다고 소문이 나서 영어 그 회화 강의를 학생들에게 했었어요. 영어 회화 수업을 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거든. 대학생 치고는. 그래서 내가 일주일에 며칠은 돈을 과외를 해서 이렇게 많이 벌었으면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그냥 무료로 가르쳐도 좋겠다라고 해서 나는 야학을 갔었거든.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기가 코칭을 해서 돈을 정말 많이 벌고 있는데 그러면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시간을 내어서 무료로 재능 기부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얘기를 하셨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게 나는 책을 쓰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나중에 만약 어떤 건축가가 있어. 나는 수십 년 동안 건축가로 일을 했어. 그래서 건축에 대해 책을 쓰고 싶어. 그러면 어디에 왜 커뮤니티 같은 거 있을 수 있고 또는 이분이 SNS 활동을 오래 하셨다면 이분의 건축 디자인이라든지 건축에 대한 철학에 대해서 좋아하고 그분이 지은 집에서 살면서 그런 분들이 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팬들에게 어느 날 공지를 띄우는 거예요. 저 이제 매주 1시간씩 건축에 대해서 뭐 한 달이면 한 달, 3개월이면 3개월 무료 온라인 강좌를 하겠습니다. 줌 수업 할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 들어오세요. 그렇게 하고 나서 1명이 오건 10명이 오건 그때 참 이한조 코치님 강의는 200명이 신청을 해서 200명이 넘게 신청을 해서 마감이 돼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워낙 코치로서 유명하고 잘 가르친다는 소문이 나 있는 분인데 이분이 무료 강의를 한다는 게 약간 이런 식으로 평소에 내가 하던 어떤 거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3개월간 강의를 하고 그 강의안을 준비한 과정을 자료를 갖다가 잘 모아놨다가 그걸 책으로 내는 거예요. 그러면 따따블로 좋지. 일단 첫 번째, 내가 무료 강의를 하면서 가르치는 경험이 생기잖아요. 네. 그리고 가르치려면 먼저 공부부터 해야 되거든요. 내가 모르는 것을 남에게 가르칠 수는 없으니까 내가 그 과정에서 내가 공부를 하면서 나의 지식이나 알미 단단해지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나면 글로 정리를 해서 몇 달 뒤에 책으로 내는 거지. 그때 이제 이한조 코치님이 온라인 코칭 온라인 줌 수업을 할 때 6개월간 운영했던 단톡방이 있거든요. 200명이 네. 이 회원으로 있는 그 단톡방에 지난주에 글이 올라왔어요. 작년에 제가 6개월간 수업한 내용을 책으로 정리해냈습니다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우리가 책을 쓰는 또 하나의 과정인 것 같아서 요 사례를 전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유익하고 근데 이한주 코치 보통 이 정도 이렇게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 요즘에 유튜브 가보면 다 있잖아요. 뭐 하시잖아요. 유튜브를 안 하시나 봐요. 없고 그 다음에 아직 여러 도서관들 제가 마포구 도서관하고 성북구 도서관들을 뒤져봤는데 아직 이 책이 없어요. 아니 왜냐하면 지금 신간이에요. 이번 주에 나왔나 그래. 이제 막 예약 도서 예약 받기 시작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요? 근데 왜 5월 30일로 나와요? 요즘은 여기 써진 날짜보다 훨씬 전부터 그런 활동들이 이루어져서 이 책은 나도 그게 이상했어요. 5월 30일인데 사실은 지금도 내가 지난주에 들어가 봤을 때는 예약 판매 중이라 주문 받는다고 나와 있었거든. 지금은 살 수는 있어요. 지금은 살 수 있죠. 살 수 있는데 예스24에 아직 리뷰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 따끈따끈한 신간 빌려보려고 그랬는데 빌릴 수는 없겠고 좀 기다려. 그리고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거 요즘 특히 이제 제가 다니는 회사도 이 연령대가 지금 전반적으로 되게 높아져서 맞아요. 이 고연령자들에 대한 처리가 사실은 화두로 저는 그래서 그분들 다 코칭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퇴직자들 교육 있잖아요. 당연히 이걸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우리 인재개발부에다가 이거 알려주고
야, 이거 퇴직 앞두고 이거 차를 그렇지. 교육을 맞아. 시켜줘라. 맞아. 맞아. 그 얘기를 좀 건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경영진 정말 코치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러냐면 경영진에게는 이한주 코치의 코치를 받으라 하고 그 인재개발팀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네요. 아니 지금 박 부장님 말씀이 맞는 네. 게 우리가 회사에서 이렇게 전문가로 입사를 해서 뭐 이를테면 MBC 같은 경우는 그래요. 다 PD 기자로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장이 되잖아요. MBC 참 좋은 회사예요. 사원으로 들어와서 사장이 될 수 있는 정말 국내에서 몇 안 되는 회사 중 하나인데 자 그러면 내가 PD로 일을 잘하는 것과 사장으로 일을 잘하는 게 완전히 달라요. PD는 자원을 관리하고 배우라든지 뭐 이런 사람을 관리하는데 사장이 되면 전체 이 사람들을 다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갑자기 하게 되거든. 이럴 때는 코치가 붙어야 돼요. 유능한 코치가 붙어서 그 사람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우리 박지성이 아무리 축구를 잘 차도 히딩크를 만나면 훨씬 더 뛰어난 기량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네. 우리에게는 다 코치가 필요한데 개인적으로 저는 코치가 하는 일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코칭 공부를 하고 나서 깨달은 건 뭐냐면 네. 내가 실은 지난 10년 가까이 셀프 코칭을 하고 있었구나. 왜냐하면 좋은 코치는 질문을 던지고 상대가 답을 찾게 하거든요. 네. 근데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과정이 그렇잖아요. 네. 나는 이 책에서 저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 근데 나는 이 글을 읽고 나니까 나는 한편 어떠했나.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해야겠다. 이걸 내가 글을 쓸 때 내 스스로 답을 쓰는 거잖아요. 책을 읽는 거는 저자가 나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고 내 글을 리뷰를 쓰면서 내 이야기를 풀어놓는 거는 내가 답을 하는 과정이거든. 독서와 책 읽기와 글쓰기가 셀프 코칭인 거예요. 이거를 물론 전문가를 만나면 전문가가 좋은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그 좋은 질문에 대해서 내가 답을 할 때마다 그 답을 잘 듣고 좋은 답이 나올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그 질문을 던지는 이 코치의 자세는 세 가지 자세. 상대를 온전한 존재로 보고 풍부한 자원을 가진 존재로 보고 그리고 창의적인 존재로 보고 믿으면서 내가 어떻게든 답을 찾아낼 거라고 믿어주면서 질문을 던진단 말이죠. 근데 나는 책 읽기와 글쓰기가 셀프 코칭이었구나. 이거를 나는 10년 넘게 블로그에 글쓰기를 하면서 내가 내 길을 찾아온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주 유용한 오늘 책 소개 고맙습니다. 즐겁게 잘. 나는 근데 사실은 나한테 제일 최고의 코치는 누군 줄 알아? 우리 박동원 부장님이야. 예, 그래요. 박동원 부장님이 그래서 지난 한 주 무슨 책 읽었어요? 그 책은 무슨 내용이에요? 근데 박동원 부장님이 나는 참 고마운 건 뭐냐면 30분 넘게 주구장창 내 얘기를 하는데 참 끈기 있게 잘 들어주죠. 재밌게 얘기를 하시니까 원래 우리 팟캐스트 시작이 내가 이제 등산 같은 거 하면서 우리 김 작가님 얘기를 들으면 이거 혼자 듣기 아까운데 그래서 한 거잖아요, 사실. 아니 그렇게 여겨주신 것도 감사해. 이 코칭 책은 아직 도서관에서 구할 수 없어서 사야겠습니다. 첫 번째 리뷰어가 되어 주어야겠군요. 예스24에. 역시 네, 그렇습니다. 바쁘지만 요즘에 좀 제가 좀 쫄리지만 이 일정이 쫄리지만 요거는 꼭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잠깐 근데 지금 혹시 설거지하면서 이거 통화하세요? 아닙니다. 예. 설거지 소리가 들어갔군요. 네. 저는 원고 작업에 집중 중인데 옆에서 아마 뭐 이렇게 다른 소리가 들어갈 수도 있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잔소리 한마디. 네, 말씀하십시오. 식기세척기 없으세요? 식기세척기 있습니다. 네. 그렇죠. 식기세척기는 정말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는 문명의 이익입니다. 최고죠. 식기세척기, 로봇 청소기, 세탁기, 건조기, 스타일러 3종 세트. 요거는 꼭 있어야죠. 스타일러까지 가면 여긴 조금 럭셔리하고 임무는 식기세척기와 청소기. 그렇죠. 저는 스타일러까지 씁니다. 이유는 뭐냐면 강연을 다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정장 입고 이렇게 셔츠 가잖아요. 그러면
그거 이렇게 누가 일일이 다리고 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무조건 하루에 딱 입고 나면은 그걸 바로 스타일러로 돌려서 하루 한 번씩 스타일링 하면은 저처럼 외부 활동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참 필요한 게 저는 스타일러라고 생각합니다. 다려도 주나요? 이게 빳빳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옷에 주름을 쫙 펴줘요. 스타일러가 그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셔츠 다리는 것도 그러니까 그러면 셔츠 빨고 나서 안 다리고 그렇지. 그냥 넣으면 돼요? 참고로 저는 더 이상 셔츠를 빨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셔츠를 계속 빨다 보면 왜 옷깃이나 이런 데 이렇게 해질 수 있잖아요. 네. 저는 하루 한 번씩 스타일링을 해버려요. 스타일러 넣어가지고 돌리면은 이제 이게 이제 그 쫙 해서 이제 약간 드라이 세탁처럼 하면서 땀 났던 거 쫙 빼주고 냄새 난 거 쫙 빼주고 그리고 옷이 판판하게 이렇게 저게 돼요. 그러니까 다림질처럼 빳빳하게는 아니더라도 딱 봤을 때 이 사람 그래도 깔끔하네 상태 정도는 나와요. 어, 그래서 근데 이제 괜찮아요. 셔츠가 이 몸에 닿는 거라서 이게 음. 땀에 묻으면 그거 안 빨면 변색될 텐데. 그래서 그거를 스타일러가 그걸 다 해준다니까. 땀을 뺀단 말이에요? 안 빠는데? 그렇죠. 땀을 빼주죠. 빨지 않고도 왜냐하면 이게 안에 스팀으로 쫙 해가지고 스팀이 이걸 다 있구나. 해줘요. 스팀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빠는 것 같은 그런 거. 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만족합니다. 스타일러. 한번 쓰신 분들은 엄청 편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게 있었구나. 음. 오늘 꿀 정보. 알겠습니다. 가전 꿀 그러면, 정보까지.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한 주 주말 또 잘 보내시고요. 우리는 또 다음 주 일요일에 또 즐거운 책 이야기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새 도서관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찾아뵙겠습니다. 그 기대된다. 우리 박동 부장님이 찾아간 새 도서관도 되게 기대된다. 예. 다음 주에 만나요. 예.